지금부터 유미리 작가 방북기 내가 본 북조선 평양의 여름휴가 출판기념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맞아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저 이분들도 평소에도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뵙고 싶었던 분들인데 모셨습니다. 추천의 글을 써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축사를 해주실 분은 통일과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이십니다. 문병란 시인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책을 내주신 우리 해외동포 작가 유미리 여사님과 그 책을 만드신 6.15 출판사 모두 우리 동지들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미리 작가는 우선 소설가라는 점이 아주 그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관찰력이 우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건성으로 다녀온 우리들과는 달리 모파상보다도 치밀한 관찰력으로 잘 살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순수한 눈이 있었다는 것. 유미리 여사의 이번 이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기자님들, 그리고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반성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신 임원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12월 19일 이 좌절이라고 할까 시이라고 할까 막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여러분 새해를 맞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오늘부터 좀 기분을 내십시오. 이 책을 딱 읽으시고 좀 기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병란 선생님 하도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읽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주최 측에서 자꾸 짧게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유미리 선생님 축하합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유미리라는 작가가 전혀 북한과 궁합이 맞지 않는 우리 이제 겉으로 그 작품 세계를 볼 때는 전혀 궁합도 맞지 않고 유미리 선생이 북한 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좀 처음 듣고는 이상하다. 유미리 작가 가서 뭘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뭘 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유미리 선생 소설 거의 다 봤거든요. 그것도 제가 평론도 쓰기 위해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이제 보는 순간에 이런 분이 앞으로 많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 어떤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독자들도 유미리 선생의 소설을 마다할 독자는 없습니다. 이런 작가가 북한에 가서 본 것도 그 전에 우리가 루이제린제라든가 50년대 바체트 기자라든가 북한 방문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많은데 이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작가들은 북한을 관찰하려고 가서 끝까지 관찰과 취재를 했는데 이 유미리 작가 글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거기 사람들 만난 대로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또 조금의 보탬도 없어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가공이나 뭐 없이 그대로 편안하게 마치 일기체 기행문, 연암 박지원의 일기체 기행문처럼 써버린 글이어서 저도 평양을 3번이나 갔다 왔는데 제가 못 가본 데를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낀 것과 그 유미리 작가의 시선을 보니까 새롭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점에서 아마 우리나라 어떤 독자들께 권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 경상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번에 박근혜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책은 권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넣어냈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유미리 선생님에게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남북을 합치는데
우리 민족이 남북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갔다 와서 쓴 것보다는 유민희 선생 같은 작가가 가서 쓴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제는 휴가가 정도가 아니고 가서 몇 달 동안이나 그냥 취재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더 많이 쓰시고 앞으로는 혼자 가지 마시고 일본에 있는 유민희 선생과 비슷한 작가 우리 그 제일 동포 작가도 좋고 동포 작가가 아니면은 일본 작가라도 그런 작가들이 유민희 선생과 비슷한 작품을 쓰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작품을 쓰는 그런 작가들이 가서 써오면은 아마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찌든 사람들이 볼 때도 신선한 어떤 사람 사는 세상 같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기운을 내셔서 이 책이 이제 3번째 휴가를 다녀와서 쓴 글인데 앞으로 한 30번 정도 가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갔다 와서 많은 걸 쓰시면은 우리 남북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이 책을 내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제가 아까 접수하면서 들어보고 많이 팔렸나 그러니까 그런 대로 나간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대로 나가서는 안 되고 이걸 전부 다 베스트셀러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허전한 세월에 지금 우리나라 독서 풍토가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역사 풍토와 우리가 그동안에 잠시 MB 정권 밑에서 단절됐던 남북교류 그 물꼬가 못한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 북쪽이 바뀌었느냐는 걸 관심을 가지는 그 물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제발 건투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출판기념회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쟁쟁한 가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분께서 제일교포시잖아요. 그래서 제일교포 사회에서 또 가장 인기 으뜸인 그 그룹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죠. 아무래도 뭐니 해도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광석 가수분을 모셨습니다. 민족학교 돕기운동 몽땅연필 또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교포들 사이에서도 또 공연도 여러 차례 하시고 해서 인기가 많은 가수죠. 가수 이광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광석입니다. 우리 동일 제야 원로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본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私は南北の平和と統一のために歌うバンド우리나라 멤버 가수 이광석と申します。これから来られた유미리さんと村上さん、짱양짱これより歓迎いたします。 예, 첫 노래는요, 우리 일본에서 좀 단임 이 정도는 돼야 되고요. 농담입니다. 첫 노래는 우리 동포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임진강이라는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혼이 탁상 우타요바레루 우타데션의 임진강 다이마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무쇠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 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나 이무진가와 미즈키요쿠 도도도 나가라 이즈도 이치우니 우라가리 또이 가우요 와가소 미나미 노치 오모이
토토토 나가루 임진간 흐르마 오날 싣고 흐르냐. 저도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런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평양을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서 노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세월만 저번 12월 달만 참 잘 됐다면 아마 올해 이 공연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평양, 세 번째는 금강산, 네 번째는 백두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죄송합니다. 웃으시질 않네요. 네, 너무 상처가 크신가. 두 번째 노래는 다 같이 아는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라구요라는 노래입니다. 다 아시니까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보쿠노 리산가족노 타민이 조금다 되시면 라구요 일본어대 톤에 라고 됐습니다.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구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예,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남북을 잇고 함께 민족 힘을 합쳐가는 것은 이 정부가 아니라 남과 북의 많은 통일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 같습니다. 올해 5년 동안 안 됐던 길을 올해 꼭 몇 년 안에 뚫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금강산에 동생을 한 명 지난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 심장병을 앓아서 수술을 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 뒤로 이제 그 소식을 알지를 못합니다. 금강산에 갔을 때 노래를 불러주고 살짝의 그림 한 점을 뒤로 찔러주던 그 동생의 그 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올해 꼭 다시 금강산에서 평양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막걸리 한 사발,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술입니다. 네. 다이스키나 오사케 되죠. 막걸리. 네. 막걸리 한 사발 부르면서 좋은 또 출판 기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천재라고 붙죠. 천재 제일동포 작가 유미 선생님 큰 함성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같이 진행해 나갈 분인데요. 민족21 안영민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일본에서요,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영화 교수님,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죠. 이영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책 출판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또 선물을 먼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십사는 차원에서 선물을 먼저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6.15 출판사의 대표님이 선물을 들고, 예, 우리 유미리 작가님께 특별히 공들여 만든, 대표님 만드신 건 아니고요, 인송자, 예, 인송자 대표님이 빛그림이라는 그런 그래서 한지 공예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만드신 공예품을 우리 6.15 출판사의 대표님께서 직접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꽂아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꽂을 데 없나요, 여기? 이런데? 없나요? 네, 없다는 짧은 말과 함께. 이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거거든요. 예, 보통 사람은 살려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 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이거 꼭 집에서 침실과 작업실에 꼭 불을 밝혀주시면.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 말씀 조금만 해주시죠, 우리 작가님. 今日は、このにお集まりくださり、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반갑습니다。限られた時間ではありますが、皆さんと同じ場所でお話しすることを、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早速お話ししましょう。 바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行きたいというふうに公に言い続けていればいつか話がつながる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て、でずっと言い続けていたんです、何年も。そしたら紹介してくださる方が、2人3人というふうにつながって、行けることになった。 처음에 평양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정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해라. 그래서 몇 번이나 하는 사이에 어떤 아는 분을 소개해 주셨대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된다고 하면 돼, 공개적으로. 저희도 감옥으로 갈 수 있어요. それで、なぜ、行きたいと思ったかのお話なんですけれども、 왜 가고 싶으냐면요. それは私がなぜ日本で生まれてこのように日本語を話しているかという話とつながってくるルーツの話なんです。 그건요,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왜 내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루트의 뿌리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私の祖父が、慶尚南道のミリアンというところの出身なんです。 할아버지께서 경남 밀양 출신이십니다. 私の母もミリアンで生まれました。 어머니도 밀양 출신이십니다. それで朝鮮戦争が始まる前に祖父の弟は、陸上選手だったんです。長距離ランナーでした。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동생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で祖父の弟が、プサンの、高校で、左翼運動の活動をしていて、マークされて、校庭で走っている時に撃たれて、連れて行かれて、おそらく殺害された
だろうという事件が起きたんです。 할아버지의 동생이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동생분이 좌익 세력으로 찍혀 있었대요. 그때 총을 맞아서 그때는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고요. 그때 총을 맞고 쓰러져서 연행되어 갔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でそのミリアンという場所にキム・ウォンボンという有名な抗日運動家がいまして、上海義烈団という抗日組織を率いていた人なんですけども、その人と交流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祖父も投獄をされました。 밀양의 김원봉이라고요. 항일운동가 또 상하이 어열단에 참가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조국에서도 연행되고投獄당했습니다. キム・ウォンボンは、北に行ってミリアンから北へ行っ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建国に関わ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せいですごくミリアンという場所が、攻撃対象になったんですね。 김원봉 씨는 그 이후에 북한으로 가셔서 굉장히 북한 건국에 이바지하신 분이고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인데요. 그 이후부터 밀양은 굉장히 공격 대상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祖父はその北軍が南下してくる時に牢獄の中に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前にその牢獄ごと燃やされるという噂が立って、その燃やされる寸前でガソリンの匂いがする中で逃げてきたって。そのまま逃げて家族を置いて日本に渡ったんです。 조국께서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그 북쪽에서 내려온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 감옥이 불살라진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 당시에 가솔린 냄새를 맡고 도망을 가셨대요. 그게 일본으로 가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でその祖父を追って家族が渡って、私が、日本で生まれたという物語なんですけども、 조국께서 그 당시 일본으로 도망가게 되시고 가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계기로 일본에서 태어나게 되셨답니다. で可能性としてキム・ウォンボンという人が北へ行っているので、私の祖父の弟が射殺されなかったらもしかしたら北へ行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意味で自分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幻の故郷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一度行っ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 김원봉 씨가 북한에 가셨기 때문에 그 조부의 동생분께서 만약에 사살되지 않았더라면 그분도 북한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서 저는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조국이라는 생각이 항시 있었습니다. それが行きたいと思った그게 북평양에 가고 싶은 북한에 가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책으로 써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2008년부터 2010년 세 번에 걸친 방북 이것을 쭉 담아서 일본어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본어판으로 나온 게 이제 한국어판보다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의 1년도 채 아니죠. 10개월 후에 바로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어떤 분들이 뜻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한국어판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또 받은 적이 있어요. 받았는데 이 책을 이제 보내주셔갖고 한 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일단 전부 일본어였기 때문에 저는 사진만 봤습니다. 사진만 딱 보면서 이 표지를 딱 봤는데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어판으로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판 네. 일본어판보다도요. 이 책은요, 2012년 12월 중순경 발행이 되었고요. 저는 연말 휴가를 끝내고 일본으로 1월 초순경 돌아갔죠. 돌아간 그 첫날 학교에 갔더니 저 옆방 선생님이
유미리 씨 팬이 있어요, 한 명이. 그 선생님께서 유미리 씨 신간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바로 제가 주문을 했죠. 인터넷 주문을 해서 그 당일날 책을 읽었는데 한 장도 넘기기 전에 제목부터 보는 순간 아, 이거 번역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게 어떤 사명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밤에 책을 받아들고 조금 읽기 시작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번역 작업에 들어갔어요. 읽으면서 번역 작업에 들어갔어요. 여기가 일본 코단샤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코단샤에 전화를 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책을 꼭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제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출판사와 출판사 간의 계약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출판사도 내가 찾겠다. 전부 다 내가 다 하겠으니까 허락만 해달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출판사를 알아봤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6.15 출판을 이창기 기자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창기 기자와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또 얘기가 되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모든 게 우연이었습니다. 그 모든 우연들이 필연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6.15 출판사와 일단 의사를 전했고 오케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6.15가 좀 작은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메이저 출판사가 아니면 책 홍보가 안 되잖아요. 책을 팔아서 돈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몇 군데 메이저 출판사와 얘기를 했는데 모두 노 했어요. 겁난다는 거죠. 이거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6.15 출판에서 책이 나오게 됐고 그 사이에 물론 번역은 3월, 4월 초에 다 끝내고요. 그 사이에 몇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책이 나오게 된 건 10월이었죠. 10월에 이제 나오게 됐고 저도 최종적으로 책이 나오게 돼서 참으로 기뻤죠. 네, 역시 뭐 가장 겁대가리 없는 6.15 출판사가 출판을 하게 됐군요. 워낙에는 이 유미리 작가님의 방북기가 이 책으로 이렇게 출판되기 전에 소개된 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남북관계 전문지다 하면은 또 여길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죠, 안 선배님? 예, 저희가 유미리 선생님이 쓴 그 방북기의 일부를 저희가 이제 월간 이어 그 청년계에서 동포들이 내는 잡지에 실렸던 글을 저희가 받아서 민족20에서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하 선생님이 6.15 출판 말고 저희 민족21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이 책 보는 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메이저가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 레이저를 좀 알아봤다고. 이제 그 평양 얘기, 요 출판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출판하는 과정에서도 좀 우여곡절도 조금 있었고 아마 일본에서의 반응, 독자들 반응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또 일본이란 사회가 또 대북관 하면 또 알아주는 데기 때문에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한데 이건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평양에서 받은 인상이나 이런 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짧게 동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다지 이렇게 독서를 충분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간만에 좋은 책을 읽어갖고 흥분한 나머지 동영상에 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한국에서 청년들이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좀 영상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여기에 읽은 청년들이 있어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안 읽어도 괜찮을 사람들, 안 읽어도 괜찮을 사람들인데 많이 읽었네요. 보시죠, 유 작가님. 유미리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리 작가님. 네, 제가 유미리 작가님은 잘 모르는데요. 안녕하세요, 유 작가님.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북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평양의 여름부가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받은 감동을 책을 통해서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리 작가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미리 작가님 사랑합니다. 책 재밌게 읽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미리 작가님 환영합니다. 유미리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若い方が結構読まれてますね。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읽으셨군요. 이쪽에 주로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なんか今手を振って照れてしまいました。 몰골들이 참 말이 아니어서 보니까 제가 예측해 보건데 1월 1일을 맞아서 아무래도 동해 쪽에 해맞이를 간 와중에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술을 먹기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평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어디였나요? 私はやっぱり町の中心を流れるテドン川ですね。でテドン川を毎日、ホテルからモランボンの方まで、散歩をしたんですけど、最初のうちは私3回訪問したんですけど、案内の方がついていたんですけど、そのうちホテルを私と息子と村上君とで夕方抜け出して3人だけで散歩をしたりした時のその普通の人たちの表情や様子が見えて、一番印象深かったですね。 아무래도 도시 중심을 흐르고 있는 대동강이었고요. 대동강을 호텔에서 모란봉까지 그 대동강 강변을 산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요. 평양을 3번 다녀왔지만 다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안내인이 따라왔고 그 이후에는 3명이서 무라카미 씨와 유미리 씨와 아들 이렇게 3명이서 산보를 하기도 했고 했는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本当にテコンドーの練習をしている少年がいたり、時間帯によっても随分違うんですけども、通勤の人たちが割と急ぎ足で、朝だと歩いていたり、あと夕暮れ時は、みんなおそらく電気事情が悪いせい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日が残ってる間ずっとこうテドン川沿いで本を読みながら歩いていたんですね。でその日が暮れていく光を惜しむように学生や、若い会社員たちが歩きながら本を読んでる姿がとても印象に残ってますね。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출근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또 저녁 무렵에는 전기 사정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지 해가 있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대요. 해지는 게 아쉬운 듯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あとこうテドン川でボート遊びをしている人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多分お兄さんに置いていかれてしまったお兄さんがボートに恋人と乗っているのか友達と乗っているのか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男の子が小学校 7、8歳ぐらいの男の子がそのボートに向かって「ヒョンニーム」っていうふうに半べそを書きながら読んでいたり、
보트놀이를 하고 있는 그 형제를 봤는데요. 그 형이 보트를 타고 멀리 나갔는지, 뭐 친구랑 나갔는지, 애인이랑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나갔는지, 초등학교 한 7살, 8살쯤 되는 애가 형님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あと恋人同士が夕暮れ時は多かったんです。恋人が寄り添って腕を組んだり手をつないだりして歩いていて、恋人たちのデートコース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歩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ある時ふっと後ろを向いたら、茂みのとこにベンチがあって、そこで女の子が泣いていたんですね。で泣いていた女の子に隣にいた、恋人なのかな、恋人がこういうふうに手を置いて、声をかけるでもなしにじっと泣いている横顔を見て手を置いている姿が私はすごく胸に迫ったというか美しかったですね。 해질 무렵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데이트하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은 또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울고 있었답니다. 그 옆에 있는 연인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좀 전처럼 어깨에 손을 대고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ですから韓国の報道は私は韓国のテレビを見ていないので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日本の報道だと北朝鮮関係で流れるのはミサイルと、軍事パレードとあと拉致被害者の問題の3つだけなんですね。で人の顔で映るのはトップの顔ですよね。キム・イルソン主席、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キム・ジョンウン第一書記の顔だけが映るんですね。で一般の人の顔というのが流れること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ですから私は普通の人の顔を見てそれをカメラに収めて文章を書いて、伝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한국 보도는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보도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그이가 북한이라면요 미사일이나 아니면 남북 납치 문제 아니면 그 하나는 뭐였죠? 세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사일. 미안합니다. 군사 프레이드 있잖아요. 군사 프레이드 하는 거랑 미사일이랑 납치 문제 그 세 가지는 항상 뉴스대 방송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얼굴이라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굴밖에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의 표정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양에 가서 일반인들의 얼굴을 표정을 볼 수 있어서 그 표정을 정말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안 기자님은 대동강 많이 가보셨죠?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역시 이 작가님의 감성이 남다르다. 제가 작가님 방북한 걸 보니까 2008년 10월이더라고요. 10월 중순. 제가 그 한 2주 뒤에 10월 말에 민족 20일에서 취재를 갔었죠. 그게 마지막 취재였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못 가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대동강을 생각하면은 딱 하나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대동강 맥주. 그때 대동강 맥주 맛있어요. 네, 대동강 맥주 맛있답니다. 제가 맛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약간 편향돼 있어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그 아사히나 그 산토리보다 낫죠? 요리 오시. 네, 훨씬 맛있다고. 남북관계 빨리 뚫리기 바랍니다. 유 작가님하고 민족 20일 안영민 주간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죠? 저는 가서 대동강 맥주 여기에 꽂혀 있고 우리 작가님은 대동강에 이렇게 펼쳐지는 사람들 모습과 풍경 또 이 연인들의 모습 그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살아있는 모습 이걸 이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2001년도 처음 방북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저도 떠오릅니다. 저도 그때 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길거리를 막 사람들이 활보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를 저렇게 자유롭게 가고 있을까? 자유가 없다는 곳인데 어딜 가고 있을까? 이런 게 막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음이 될 만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7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익숙해졌는지 가게 되면은 대동강 맥주만 찾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방북 그 기자들 있잖아요. 또 자꾸 바꿔줘야 돼요. 한 사람이 계속 가면 이게 약간 이렇게 관성적으로 돼서 맥주만 찾고 이런 사람 얼굴이 들어오고. 네, 다음번에 딴 기자로. 그럼 대동강이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우리 그 장량이 너무 재밌어요. 아까 사진에서도 막 나왔거든요. 놀이공원. 예, 놀이공원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네. 遊園地ができたんですね、平壌に。それで私が3回訪問して2回目の時は、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3回目2010年8月に息子を連れて行った時に遊園地ができていて、で案内の方は子供だからその遊園地が好きだろうと思って連れて行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も、うちの息子がそのいわゆる絶叫マシーンっていうんですか、スピードが速いジェットコースターとかが嫌いで乗らなかったんですね。で乗らないもんだからすごく残念そうにしていて、で私もその絶叫マシーンが苦手なんだけれども、あまりにもこう案内の方がしょげているので、かわいそうだから乗ったんです。でうわって高いところからヒューって落下する絶叫マシンなんですけど、落ちる途中で気を失いました。네, 제가 3번 방문했는데 3회째, 두 번째 갈 때는 유원지가 완성되지 않았고요. 2010년 8월에 갔을 때는 유원지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 안내인이 아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유원지를 데리고 가면 기뻐할 것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유감스럽게도 장량은 그 타는 거 있죠, 제트코스라든지 그런 머신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유미리 씨 본인도 이런 걸 타는 걸 못 타서 둘 다 못 탔대요. 그랬더니 그 안내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tas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미리 씨가 탔는데 내려올 때 정신을 잃었대요. 네, 저는 98년도에 갔을 때, 저도 이제 놀이기구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사람의 그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까지 하면서 유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아직도 여전히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스스로 인생에서 좀 공포스러운 일을 많이 만들고 이러긴 하지만, 하여튼 놀이기구는 잘 못하는데 북에서 너무 안타까워했고, 관성열차를 탔어요. 관성열차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한국어인가요? 한국에서는 프렌치 레볼루션, 롤러코스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이제 순수하게 얘기하면 88열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근데 북에서는 관성열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탔는데 다리를 거의 인대가 늘어날 지경이 돼서 내렸어요. 너무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타갖고 쩔뚝거리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2012년에 주로 이제 북과 관련된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뉴스나 이런 데도 사진들이 쭉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참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장량과 윤미리 작가님은 무서워서 놀이기구도 못 타고 탔다가 정신을 잃고 막 혼절하신 거죠. 이러곤 했지만, 대동강에서 혹은 그 유원지에서 만난 평양 시민들의 모습, 얼굴 모습이나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대동강 유원지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만난 이런 모습이 좀 어땠을까요? 私はすごく素朴で、ゆったりしているという印象を持ちましたね。それで案内されてる以外にも、街を家族だけで歩いたり、一人で行った時は一人で歩いたりしたんですけれども、休みの日はみんなモランボンとかに敷物を敷いて、そこで家族や友達と集まって
飲んだり、ヒュッテっていうんでしたっけ、ヒュッテって朝鮮の笛、横笛を吹いたり、あとアコーデオンを演奏したりして歌ったり踊ったりしていて、で、私が通りかかると「一杯飲め」とか、一緒に踊ろう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手を取られたりしてるような、のんびりして陽気な雰囲気でしたね。그 인상이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느긋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내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도 혼자서도 가보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가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느긋한 표정이었고요. 휴일에 모란봉에 나가봤는데 그때 자리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피리를 불기도 하고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장소에 제가 지나칠 때 그 주위 사람들이 같이 한잔하죠 라든지 아니면 같이 춤을 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손을 끌고 춤을 추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의뢰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연극 아니냐? 그 동네만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꼭 있습니다. そう言われるんです。日本で出版した時も平壌というのはショーウィンドウ都市で、地方に行くと飢えて死んでいる人が大勢いるというふうにお気楽な包丁記を書いてというふうに批判をされたりもしたんですが、だけれども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ひどいところだけある国を悪く言おうとしてひどいところだけ拾おうとすれば日本だってひどいところは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よね。いい国だとなかなか例えば原発事故のことを含めて、日本政府が何を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調べればとてもひどいことをしているというか国民を見殺しにしているみたいな側面もあるわけで。どこに立って見るかによって見るものというのは違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よ。で、私は平壌を自分の目で限ら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自分の目で見て、自分の足で歩いて、書いた作品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일본에서도 이 책이 출판됐을 때 같은 평가였습니다. 평양은 어떤 쇼윈도로 다 꾸며진 도시고요. 지방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다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나쁜 점만을 얘기한다면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잘 산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으로 어디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후쿠시마 얘기가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국민을 기만하는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 어디에 서서 어떤 시점으로 볼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평양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다리로 걸어서 직접 본 것을 쓴 책입니다. そもそも情報というものを私は流れてくる情報というものを疑って、います。情報というのは流れてくる場所があって流れてくる人が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どこから流れてきて誰が流したのかというのを突き止めない限りその情報というのは信用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私は少なくとも行って見て書いているし、これからも行って見続け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今年も行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여러분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정보라는 것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정보라는 게 어디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확실한 것을 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고요. 올해도 가고 싶습니다. 올해도 가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연히. 안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평양 2001년에 처음 가보고서는 딱 사람들의 이미지랄까요?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다녀보면은 그런 의심을 해보게 돼요. 이거 우리가 취재 온다고 다 조직해서 사람들 배치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 갈 때 기습적으로 취재 일정 협의를 할 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조직하거나 연출하기 힘든 곳, 그러니까 모란봉에 우리도 산책 가고 싶다, 내지는 대동강변에 산책 가고 싶다. 일요일은 아무래도 취재 일정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순순히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은 모란봉 같은 경우는 서울로 따지면 이제 남산 같은 곳이죠. 그래서 휴일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산책 삼아 또 아이들 데리고 도시락 싸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공터에서는 배드민턴도 치고 또 구석구석마다 이제 우통을 벗고 남자들 막 노래 부르고 뭐 술도 마시고 지나가면 막 불러요. 술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보면서 설마 이것까지 다 연출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때 이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좀 천진하고 순수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또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유미리 스님이 쓰신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미리 스님의 지인이신 사쿠라이 요시코상이 유미리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그 나라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는 대개 시내를 걸어보면 알 수 있겠죠. 시내 전체 분위기의 명암이라든가 걸어간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유미리 스님이 이렇게 책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국을 걸어다니며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갔던 장소에 한해 말하자면 놀랄 정도로 모두 밝고 여유로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방북하면서 느낀 감정일 텐데 저희도 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북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표정이 어둡고 회색 비치고 이럴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가서 본 사람들 물론 경제적으로 비교를 하면 남쪽에 비해서 훨씬 열악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마 북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과연 저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이 유미리 작가님 쓴 책에서 그 느낌을 많이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놀랐던 게 굉장히 명랑하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명랑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긴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이제 그 자리를, 뭐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너무 웃기는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좀 깨고, 막, 음담패설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또 있고 하는데, 북에서 그런 사람들 대단히 보편적이더라.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생각하는 북녘 사람들 대단히 회색빛이잖아요. 무표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제야의 종이 쳐지는 순간 북에서 이제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엄청나게 해갖고 이제 평양 시민들이 다 나와갖고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새해를 맞았는데,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이제 한국 언론에서 다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입은 옷들,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런 사진 나오면, 펄은 무슨 종류의 펄을 달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패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질은 어떤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표정들이 이렇게 막 해갖고 완전 놀라고 막 기쁘고 막 환호성을 터뜨리는 이런 표정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다 이제 다 연기다. 막 이런 것들이 써져 있거든요. 댓글에도 써있고, 뭐 고기만 그러는 거고, 뭐 쇼다 이러는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면 그 연출가가 정말 대단하다.
그것을 연출한 사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곳곳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명랑했고 특히 모란봉의 풍경은 우리 유미리 작가님도 모란봉으로 산책 간 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모란봉의 풍경은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많이 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문은 여성 노년층들이 그렇게 때로 몰려 나와서 춤바람이 나셨나? 막 이런 모란봉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그렇게 많이 추고 이렇게 노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근데 한국에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 때로 몰려서 종묘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다 쓸쓸히 외로이 앉아 계신 노인분들 많아도 할머니들 때로 모여서 춤추면서 막 서로 이렇게 손 잡아 끌고 막 너도 와서 춤추라고 뭐 한잔 하라고 이러는 게 되게 쉽진 않은데 그 도심 한복판의 공원에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미리 작가님이 얘기하지 믿겨지는 거라서 지금 평양에서 가장 가깝게 지낸 분은 그러면 그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박승일 씨인가요? そうですね、案内をしてくださったパク・スンイルさんと、あと最後息子がと村上君と一緒に行った時に通訳をしてくれたキム・ソルファさんという、日本語の先生をしている23歳の女性ですね。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좀 네. 제가 알아들었나 봐요. 깜짝이야. 그랬어요? 할까요? 안내를 해준 박승일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과 무라카미 씨랑 같이 갔을 때 통역해준 김설아 씨라고요. 일본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 23살 정도의 여성입니다.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박승일 씨 박승일 선생님이 좀 그 천진난만한 분위기와 이런 것이 되게 강렬하게 자주자주 인상에 남는 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남으셨던 것 같아서 그 일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やっぱり何度も毎回案内をしてくれるのがパク・スンイルさんなので、そのうち個人的な話も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日本では案内北朝鮮の案内というと監視人のような風に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だんだんこう交流していくと、自分の母親は朝鮮戦争の時に孤児になってで頑張って勉強して医者になってで自分を育ててくれたという話や、自分は子供ができないと思っていたんだけど40過ぎて初めて子供ができて女の子で可愛くてしょうがなくて、今こうやって離れてるのもちょっと辛いと言って夜電話をかけようとしたり、どうも一回途中で家に帰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ような時間もあったりして、そういう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個人的な側面が見えてくるんですね。 안내해준 그 박승일 씨가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도 해줬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안내인은 감시인이라고 감시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류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게 되고 자기 어머니가 6.25 전쟁 때 고아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고아가 됐지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자기를 길러줬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40이 넘어서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40이 넘어서 겨우 딸이 태어났는데요. 그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잠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정도 보여주고 그런 어떤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잠시 그 사이를 여행해서 집에 다녀오지 않았나 의심할 때도 있었답니다. それとか例えばその23歳のキム・ソルバさんだと、息子ちょうどこれくらいの劇場で、女の子たちの朝鮮舞踊の
発表会を見るというような日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れは入り口の方で花が配られていて、いいと思った人に最後花を舞台の女の子に渡すというので、息子が花束をもらったんですけど、最後幕が降りて開いた時にまごまごしてたんです、渡さないで。そしたらいいと思った人に花の一つも渡せないでどうするの、人生っていうのは選びの連続なんですよ、選びなさいっていうふうにすごく叱りつけて、それがすごく23歳なのにすごく先生らしかったんですね。それが印象深かったです。 23살 된 김설아 씨의 얘기인데요. 같이 조선 모형 발표회를 갔답니다. 거의 이 정도 크기의 그 발표회장이었는데 그 입구에서 꽃을 나눠주고 있었답니다. 그 꽃을 자기가 발표가 끝난 뒤에 좋아하는 학생에게 꽃을 건네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김설아 씨가 그 장량한테, 아들한테 꽃을 주면서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건네주라고 했는데 쭈삣쭈삣 거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나눠주지 않더래요. 갖다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김설아 씨가 인생이란 건 선택의 연속인데 꽃 하나 제대로 주지 못했어. 너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라고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혼냈답니다. 이 얘기가 23살 여자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なぜそれが印象深かったかというと、日本では今先生が子供を叱れないんですね。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親からすぐ抗議が来たりするので、子供を当てて例えば間違った答えを言っても間違っ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は言わない、叱らないという風潮があるんです。だからそういう日本の学校教育を見ているので、親の前ですごく叱りつけた先生がなんか古き良き時代の先生という感じがしたんですね。 왜 제가 그 모습이 인상 깊었냐면요, 일본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해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왔는데 그 김설아 씨가 학부모 앞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정말 좋았던 시대의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장양에게 오늘 미니와 결에는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결은 직접 만든 도자기를 책상에서 골라갖고 하나 이렇게 포장하면서 갖다 주고요. 미니는 초코바를, 미니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또 먹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줬어요. 둘 다 이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잘 봤고, 예. 그리고 특히 결에는 자신의 이제 고향 이야기를 써줬다는 것에 대한 남다른 고마움과 이런 것 속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약 한 5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이해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은 굉장히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읽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미리 작가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하니까 트윗에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유미리 작가님을 평소에 여기 많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네, 잘 몰랐던 것 같은 그런 저였고, 유미리 작가님이 이제 97년도, 98년도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저는 책을 많이 팔았었습니다. 서점집 딸로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다기보다 엄마를 대신해서 책을 많이 팔았었는데, 그때 유미리 작가님 굉장히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가족 시네마, 지금 원래 한국 그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영화 최근에 이제 개봉을 했죠. 근데 그 원작인데 한국식으로 많이 이제 바꿨어요. 원작 자체를 많이 바꿨는데, 그걸 이제 상도 받으시고 이러면서 되게 유명해지시고, 그래서 한국에도 나름 이제 매니아층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었거든요. 이 사진을 딱 올려서 트윗을 유미리 작가님이 한국에 오십니다, 이러고 딱 날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와, 정말 이게 유미리 작가님과 혹시 아들 사진입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트윗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랬더니
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분의 소설을 읽으면서는 늘 너무너무 조마조마했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약간 염세적이고 특히나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서 그 복원을 불신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품에서 묻어나고 있었는데 이 사진 하나가 너무 밝고 아름답게 양산을 쓰고 이렇게 거리를 아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활보를 하다니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너무나 감개무량하네요. 참 조마조마하면서 읽었었는데 이런 트윗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예전 유미리 소설가 그 희곡 작가의 그 작품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한테는 이 책의 분위기라든지 이 책에서 느껴지는 시선 있잖아요. 시각. 예, 그 온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작가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 이런 게 좀 듣고 싶어서요. 예. そうですね、これ厳密に言うと小説ではなくて、ノンフィクション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すね、どこかで今までその人生というものに対してさっき遠征的だ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けれども、人生という言葉が嫌いだったんです、嫌いで、若い頃はインタビューを受けたりすると人生は生きるに値し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り、だから私はフィクションを書いてフィクションの中に生きるのだというふうに言ったり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平壌でその人の姿を見て人生というものを肯定したい。でやはり息子が生まれて息子を育てていく過程で息子は私が死んだ後も生きるわけですから、その人生を肯定しなければ矛盾しますよね。息子をこの世に産んで育てている。だからどこかで命がけで、人生を肯定したいと思って書いた作品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저는 인생이라는 그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좀 전에도 인생에 대해서 좀 염세주의적이었다고 이렇게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인생이란 건 뭐 삶에 대해서 별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픽션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들은 제가 죽은 뒤에도 또 이 삶을 이어갈 것이니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다 아버지로 그리고 여기 또 어머니로 저도 또 이제 두 딸의 엄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저는 뭐 장량의 존재가 굉장히 세상에 대한 시선 자체를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갈등도 되게 많고 자신은 장량에게 어떤 엄마인 것 같은지 저는 그런 또 엄마로서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私は息子一人で産んで、それで、伴侶だった東豊という人が、息子が、生まれて生後3ヶ月の時にがんで、死んでしまったので、一人で育てていたんです、ですからどこか母親として抱擁するというかいうよりも父親として、背中を見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て、
厳しい母親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저는 아들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저의 반려했던 히가시 유타카 씨가 생후 3개월 만에, 장량이 생후 3개월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르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엄마로서 그냥 포용해주기보다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엄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을 데리고 평양에 꼭 아들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그 이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장량을 꼭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무라카미 씨도 같이 가고 나중에는 이제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한 거죠. 혼자 가셨다가 꼭 그러고 싶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今息子は日本で暮らしていて、日本の小学校に通っていて、情報というのは日本のテレビを見て、日本の新聞を読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その情報というのが恣意的なものというのを知ってもらいたいので、息子も夏休みに行って夏休みの宿題として何て言うんでしょう、レポート、壁新聞のようなものを「放鳥記」というタイトル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旗を色鉛筆で書いて、で日本の小学校に提出しました。自分で書いて調べて。 제 아들은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일본에서 생활하고 또 일본에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있어서의 정보라는 것은 일본 텔레비전이나 신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적이라는 걸 아들한테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은 여름방학 숙제로 나온 숙제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그려서 숙제로 제출을 했답니다.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과 학교의 반응이. 혹시 안 기자님 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제일 그 감명 깊었던 부분이 세 번째 우리 장양과 무라카미 상과 같이 갔던 부분인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1부와 2부에서는 우리 유미리 작가님 왠지 모르게 좀 긴장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평양과 이렇게 조금 부조화스럽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완전히 평양 속에 마음이 편안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속에서 아들에 대한 존재를 우리 작가님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또 아들에 대한 또 남다른 아들이라는 게 가족사나 이 작가님 어떤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조차도 그 속에 다 풀어냈어요. 그 작가님이 어떤 살아왔던 과정이나 아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그게 굉장히 좀 가슴에 감동으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유 작가님을 쭉 보니까 나이도 이제 저하고 동갑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밀양이 고향이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버님, 할아버님 다 밀양이 고향이시고, 김원봉 장군님 이야기 들으니까 참 각별하게 와닿기도 하고, 또 장양을 보니까 저 장양이 저희 아이보다 1살 많은데, 저희 아이도 그 참 덩치가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이고, 저 이제 둘째는 제가 평양에 출장 갔을 때 나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평양에서 그때 이제 우리 안내 선생이 전화를 연결해 주는 바람에 서울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날 새벽에 나왔다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가면 죽었다 이러면서 가는데, 그런 이제 각별한 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남다르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자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 물질 중심의 개인주의 중심의 이 사회에서 일본하고 해서 뭐 크게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한국도.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결국 학교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왕따라든가 경쟁에서 낙오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다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속에서 그런 마음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솔직하게 이제 소박한 심정으로 좀 남북관계 잘 풀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평양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가서 직접 느껴보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직접 어울려보는 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 공안기관에서는 저 집안은 3대에 걸쳐서 뭘 하려고 이 새벽도부터 안 그래도 좀 뒤숭숭한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경험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장량이 참 궁금했어요. 어떤 아이일까. 근데 제가 와서 맨 앞에 이 앞에 입구에서 장량을 보고 장량 하면서 이렇게 딱 손뼉을 쳤는데 그때 장량이 처음 본 아저씨잖아요. 그죠? 처음 본 아저씨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텐데 왠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좀 쑥스럽지만은 이렇게 손뼉을 마주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가 역시 조선 아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일본의 독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책. そうですね、私の読者というのが、私18歳の時から書いても26年になるんですけども、ずっと読み続けている方は別として、若い読者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若い読者が読んで、こんな平壌ってこんなんだったんだっていうみんな宗教団体みたいに洗脳されていると思ったっていう普通の人がい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感想を送ってくれたりしましたね。 저는 18살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올해 26년째가 됩니다. 제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젊은 층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본인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착을 하는데요. 아, 평양이 이런 나라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까지는 종교 집단처럼 어떻게 세뇌된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평양을 알게 돼서 참으로 고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 펴내고 나서 약간 뭐 협박이라든지 워낙에도 그 극우들이 막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랬던 것도 90년대 말이었나요? 2000년대 초반이었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 펼쳐보고 나서는 그런 협박 이런 건 없었나요?ないですけれども、そのツイッターで、いわゆるこうネトウヨという韓国では知られていますかね。ネット右翼っていうネット右翼若い層ですごく日本が今右傾化し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すぐツイッターなどをやっていると、アットマークで、かなり過激なことを子供を連れて北へ帰れとか家を燃やすと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わーっと押し寄せたりはしますね。 개인적으로 뭐 전화가 걸려온다든가 그런 건 없었지만요. 일본에서는 네터 우익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우경화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너는 애를 데리고 북한으로 가라 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너희 집을 저한테 많이 쏟아붓는 집을 불태우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트위터에 많았답니다. 예. 빨리 이제 그런 균형 감각이 좀 생겨야지 될 텐데요. 저는 이 책에 저희가 요 이제 한국어판에도 마음이 조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 요게 이제 표지에도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중간에 이제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평양 이제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직후에 이제 심한 노스텔지어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쓰신 것 같은데, 마음이 조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 좀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를 되게 떠다니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느낌이 지금 이제 2년이 흘러서 이제 2013년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남아 있으신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그 느낌이, 요걸 좀 끝으로 질문하고 싶고요. 우리 안 기자님은 따로 이제 또 하나 더 하시고, 예. 할까요? 자, 거꾸로 가서. そうですね、私はどこかで、祖父が、朝鮮半島を離れて海を渡って日本に来て、で祖父を追いかけて母や家族たちが、日本に来て、その時からこう根なし草として、漂流しているという意識を持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私の祖父や母が日本に来た時は朝鮮半島というのは一つだっ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の私の祖国というのは分断されてない朝鮮半島なんですが、そこまで。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건너오시게 됐고요. 가족들도 일본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뿌리 없는 풀같이 언제나 표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식이 많았고요. 저희 할아버지와 엄마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그 당시는 조선반도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 조국은 아직도 분단되지 않은 하나의 조국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それで去年の10月に慶州kyonjuで、国際ペンクラブ大会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こでスピーチをするために、招かれて、その時にそこに座っていらっしゃるイ・ホチョルさんとパク・チョンヒが作ったという人造湖の周りを朝散歩しながら、随分長くお話をしたんですね。それでイ・ホチョルさんは北で生まれ育ち、人民軍として、朝鮮戦争に参加してで捕虜となって、南に連れてこられて、家族と離れ離れになってで作家として、成功された方なんですけれども、随分いろんな私質問をして、統一というのはいつかされるんでしょうかというような質問をしたんですね。でここまでちょっと。 네, 작년 10월에 경주에서 국제 팬클럽 대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스피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지금 여기 참가하고 계신 이호철 작가 선생님께서도 오셨고,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인공호수 주변을 산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되셨답니다. 이호철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가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주 성공한 작가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それで、いつか統一はされるん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をイ・ホチョルさんに私がした時に、イ・ホチョルさんは妹さんがまだ北でご存命なんですね。で離散家族の授業の時に2000年に再開されて、それから会えずにいるんですけれども、でそういう質問をした時に、私たちがこう夢見ているような形では無理かもしれない。でも北の人と南の人が同じテーブルについて食事をする、その回数が増えていったらそれは統一と言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그때 같이 산보하면서 이호철 선생님에게 통일이 언제쯤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때 이호철 선생님께서는 여동생이 지금도 북한에서 살고 계시답니다. 그 이산가족인데도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때 통일이라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수가 없다. 서로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횟수를 좀 더 많게 하면 그게 곧 통일이지 않을까라고 하셨답니다. それでも私はその38度線が消えることを夢見てはいるんです。それで私が一昨年ゴールドラッシュという本がドイツ語で出版されてドイツに行ったんですね。でその翻訳者がちょうどベルリンの壁が崩れた時に高校生だったんです。でベルリンの壁に立ったというふうに話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彼女も壁がなくなるなんて夢にも思わなかった。それがなくなったんだから、ある日何かのきっかけで38度線も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ふうに彼女が言ったその言葉を私は信じて、まずは一緒に食事をする回数を増やす努力をすべくまた平壌に行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저는 38선이 없어질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재작년 제 소설 골드러시라는 작품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때 독일어 번역가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자신은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이 베를린 장벽이 설마 무너질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한국 우리 38선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서로 식사하는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질문 하나,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백두산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조선대학교 학생들 만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장량을 이렇게 또 이렇게 끌고 이렇게 정상까지 가는 감격을 맛봤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 생각하면은 좀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 일본에서 2중, 3중으로 이제 차별받고 탄압받는 이런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조선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조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나 또 유미리 작가님을 뵙고 싶다라든가 이런 식의 연락이 오거나 이랬던 그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個人的にやり取りをしていたりしますし、朝鮮大学校にも行ったりもしています。すごく先ほどお話したようによくしてくださって、チャンヤンチャンヤンって言ってみんなお兄さんたちが可愛がってくれたんですけど、今とても日本では風当たりが強くて、その北のミサイルとか拉致問題の影響で、日本の高校は全部例えばアメリカンスクールや中華学校も含めて、無償化にされることに決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朝鮮学校だけ無償化の対象から外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り、けれども朝鮮学校に通っているのは、北の国籍の人ではなくて大半が南の国籍の人なんですね。だけど学校が北系しかないので、言語をウリマルを習うために、行かせてい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事情もあるんだけれども、まあ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差別されているというか、ですから制服もチマチョゴリ、女の子はチマチョゴリだったんだけれども、拉致問題とか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とチマが切られるとか、あとこの干物で首を絞められるみたいな事件が相次いで、学校の中でしか制服を着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何かやっぱり彼らのためにも、差別的な目で見られている彼らのためにも書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ね。 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가끔씩 조선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물론 장량은 많은 학생들에게 기움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미사일이나 납치 문제 이런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조선학교에서는 학비 무상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선학교가. 그렇지만 조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국적이 북한이 아니고요. 남한인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왜 조선학교에 들어갔냐면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복도 그 이전에는 치마저고리와 한복을 입었는데 이런 나쁜 차별화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치마를 잘라버린다든지 그 고름으로 목을 조른다든지 그런 일들이 한동안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치마저고리 교복은 학교 안에서만 입게 이렇게 됐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야기를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윤미리 작가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분단돼 있어서 남북 해외에 부초처럼 정말 뿌리 내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부초처럼 뿌리 내리고 싶은 그 한떼기 땅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좀 이 나라가 분단이라는 것, 분단은 뭐 머릿속도 마비시키고 또 막 심장도 마비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단을 극복을 해서 남북 해외, 특히나 해외에서 정말 힘들게 막 마음을 고난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해외 교포들을 이렇게 분단선이 없어진 땅에서 큰 박수와 이렇게 뭔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길에서 저는 유미리 작가님께서 최근에 사실 방북할 기회를 잃어버린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한때는 방북자가 정말 흔해 빠져서 희소 가치가 없어졌었는데 이런 이제 2012년에 굉장히 귀한 책을 이렇게 딱 우리에게 선물해준 유미리 작가님이 그 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2탄, 3탄에 평양의 겨울휴가, 평양의 봄휴가 이런 것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유리 작가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인사로 마지막 인사입니다. こうやって私は今ソウルで「平壌の夏休み」という本のタイトルを出版記念会を開けていること自体奇跡だなと思っていて、とても嬉しいです。感謝いたします。集まってくださった皆様、감사합니다。자, 유민 씨가 지금 서울에서 평양의 여름 휴가라는 타이틀의 출판 기념회를 가진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유민희 작가님 그리고 이영화 교수님, 안영민 기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유민희 작가를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오늘 출판기념회를 통해 새롭게 이제 팬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시기 위해서 일본어로 이 한국말 이렇게 일본 발음으로 써갖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쪽 자리에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향의 봄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장양, 예, 나오시겠어요? 우리 박수 주세요. 귀염둥이. 이쪽으로.
다 일어나서 손잡고 2절 다 아시죠?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예, 이것으로 유미리 작가님의 내가 본 북조선 평양의 여름휴가 출판계획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행사 후 유미리 작가님 사인회가 있으니까요. 여기 구입한 책과 함께 로비에서 예, 이렇게 줄 서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